대림 개편을 맞아 행복을 여는 아침, 매주 토요일 아침에 새롭게 함께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살기에도 좋은 삶의 터전, 어떤 곳일까요?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와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네, 오늘부터 토요일 1부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도시의 정석. 괜히 따라하게 되네요, 교수님. 자, 진짜 살기 좋은 동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도시의 정석,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일본의 전봇대와 전선들을 보면서 이런 단상을 적으셨더라고요. 전기를 주고받기 위해 저렇게 얼기설기 줄을 잇는데, 사랑과 힘을 주고받기 위해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잊고 엮으며 살고 있을까? 아니라면 우리도 지금부터 잊자. 정다운 눈길로, 따뜻한 악수로, 뜨거운 포옹으로 그렇게 서로 잊고 통하며 살자. 멋지죠? 네, 토요일 아침에 이분과 저와 여러분 서로 잊고 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다운 눈길로, 따뜻한 악수로, 뜨거운 포옹으로. 알고 보니까 거의 뭐 시도 쓰시고요. 이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느낌 있고 또 감성적이시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진 안에서는 김상중 씨랑 좀, 그리고 표창원 씨 섞어놓은 것 같은 미남이세요. 그리고 한번 그러면 나올 게 있는데요. 김상중 씨 하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닮았어요. 목소리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뭐 이력을 조금 보면은 도시공학 전공하셨고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도시 설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또 차이 나는 그 TV 프로그램 여기서 출연하셔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토요일 아침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어떠신지? 우선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친구와 매주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은 반가움, 느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할 때와 같은 설레임의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만나게 돼서 우선은 영광이고 반갑고요. 그리고 아마 이 시간, 토요일 아침은 일주일 중에 가장 편하고 평화로운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칭찬과 격려해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도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면 그 좋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엉망인 도시를 만든다면 나의 삶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후손들의 삶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도시는 우리들 행복의 중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계기로 이렇게 나의 도시, 나의 마을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뭐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도시는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학생의 마음으로 복학한 느낌으로 지금 메모도 하고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제목이 행복을 여는 아침이니까 이 도시의 정석도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그 도시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뭐 설계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예, 요즘에 아주 재밌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연구 중이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는 연구를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뭐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지방의 농어촌, 시골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는 서울의 청년들, 또 서울의 중장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자리 또 살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된 지금 숙제인데 어떤? 제가 그 대중서로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어요. 아, 그러셨죠. 나는 예. 튀는 도시보다 잠안 도시가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견을 썼는데 지금은 이 도시 재생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도시 재생이요? 네. 그래서 제목은 아직 가지이긴 하지만 되살린다는 것, 내 몸부터 국토까지. 그래서 지금이 뭐 도시 재생 시대이기도 하고 예. 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하는 도시 또는 소멸될지도 모르는 지방 도시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 도시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또 실제로 많은 이 도시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이야기도 또 소개하는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저희 제작진이 도시의 정석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도시를 우리가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애청자들과 만들어가는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네.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은 코너 제목을 아실 거예요. 함께 할게요. 전국 동네 자랑. 빰빰. 네, 전국 동네 자랑입니다.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 동네 자랑. 이 시간 전국 아니 에브론 전 세계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에 어디에 어떤 곳이 자랑할 만한 걸까요?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의 도시자랑 함께합니다. 네, 첫 사연은 저희 제작진 사연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예, 번아웃에 괴로운 K군의 우리 도시, 우리 동네 자랑합니다. K군은 화요일에 번아웃으로 힘들어했던 7년차 아나운서 저고요. 예. 저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그래도 산책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주 행복하고 삶의 질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제작진 중에 이 토요일 이제 후반부 코너의 코너직이신 샬롬 가톨릭 진행하시는 배봉환 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주교회에 계시는 봉 부장님의 동네는 저 멀리 산청입니다. 근데 그 산청은 도농협력,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참 자랑할 만한 거라고 하고요. 또 우리 지금 콘솔 잡고 있는 정혜인 PD는 월계동 살죠?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저희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행복가족들 동네 도시 자랑 사연 나눔을 받겠습니다. 정석 교수님께 전하는 인사, 궁금한 점, 또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자랑,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의 빵, 또 홈페이지에 도시의 정석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다가 사연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또 인스타그램 댓글 메시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짧게 첫 시간이니까 코너 속의 코너 전국 동네 자랑 이어갔고요. 성강곡 듣고 본격적인 도시 탐험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나무 자전거의 목소리로 함께 했고요. 토요일에 행복을 여는 아침 개편하고 처음 도시의 정석,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 도시의 정석, 도시 안에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얘기할 텐데요, 교수님. 네. 그 앞서서 그 전국 동네 자랑 할 때 우리 K군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첫 시간은 이 공원. 각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한 번쯤 짚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공원을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이유도 있죠. 네. 예. 우리가 정말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고층 건물들이 막 이렇게 그 눈에 띄는 도시 또는 뭐 고가 도로가 막 지나가는 도시 이런 도시보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걷기 편한 도시, 또 걷다가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도시, 네. 뭔가 이렇게 좀 숨통을 이렇게 트이게 하는 도시, 이런 게 좋은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 경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도시 공간이고 그 도시 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 공원일 거예요. 네. 그래서 공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공원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서 저는 공원이라고 하면 저 근처에 있는 그 큰 공원이 올림픽 공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참 많죠. 뭐 호수공원도 있고요, 일산에. 아니면 놀이공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린이 대공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은 어떤 건지. 공원을 영어로 하면 퍼블릭 파크. 아, 퍼블릭 파크. 예. 예. 이 공원에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시 속 휴게 공간, 휴식 공간이란 의미인데 네. 그 공원이란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도시 속의 자연. 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한 공간, 아. 바로 시민의 공간 이런 의미가 있죠. 예. 그 이제 도시 속의 그 자연의 의미로서 공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옛날 대학원 때 생각이 나요.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황기원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네. 조경사라는 그 수업에 매주 과제가 나와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공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라. 근데 제가 그 리포트를 시로 써서 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A2 플러스라고 채점을 해서 보통 돌려주셨죠. 한 회만 쓰는 네네. 그 A2풀. 이게 또 학점으로 나왔군요. 야, 그래요. 제가 한번 좀 그럼요. 소개해드리면 네. 시를 낭송해 주시죠. 네, 제목을 어떤 사랑 이야기 이렇게 했고요. 네. 옛날 어느 시골에 인간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자연이라 했다. 인간이라는 남자와 자연이라는 여자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장이 열렸다. 산업혁명이라 불리던 그 장으로 인해 온 마을이 온통 들떴다.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읍내로 향했다. 남자도 결국 사랑했노라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인간은 자연을 시골에 두고 읍내로 떠난 것이다. 읍내에서 열심히 일한 덕에 남자는 돈도 벌고 지위도 올랐다. 인간이라는 남자에게 슬그머니 여자 생각이 날 때가 많았다. 고민 끝에 묘안을 짜냈다. 사랑하던 여자를 꼭 닮은 다른 여자를 찾아보자. 인간이라는 남자는 자연이라는 여자를 닮은 공원이라는 새 여자를 만들어내고 옛 추억을 되살리며 사랑을 했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 남자를 보내고 아직도 수절하며 홀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다는데 누가 이 여자를 자연이라 불렀던고. 트리플 플러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리 환경 교수님께서 참 그때 이렇게 저도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수업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찾아뵙지 못한 지도 오래됐는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황 교수님 좀 건강을 잘 이렇게 회복하셔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황 교수님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인간이란 남자는 그 자연이란 여자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토요일 2부 코너에 샬롬 가톨릭 함께하는 배봉환 부장님은 거의 한 8알이 시거든요. 네. 우리 정석 교수님과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어서 토요일은 이렇게 시 읊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찬미받으 소서 교황님의 환경회칙인데 거기서 58항을 보면요. 인간은 아직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과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자연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가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고 그것의 시작이 또 공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결국 도시도 자연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따로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시가 온전하게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연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우리가 뭐 아주 여름에는 아주 폭염을 겪게 되고 또 이상 한파를 겪게 되고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또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자연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깊은 반성을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자연이 온전해야 그 안에 도시도 내 삶도 편안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 도시 속의 자연인 네. 공원 언제 어디에 처음 생겼을까요? 우리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공원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예.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해요. 아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시민혁명 이전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극히 우리 세상의 일부 사람들만 사람 대접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넓은 잔디가 있고 숲이 있는 이런 공원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가든이었어요. 사적인 정원이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 그렇죠. 이용하는. 네. 시민들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개방이 되어서 공원이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는 도시를 만들 때 당연히 공원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그 뭐 센트럴 파크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일을 처음에는 건축가들이 해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공원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들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경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조경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공원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전문가도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역사만 물어봤을 텐데 조경학개론 느낌도 없지 않고요. 네. 정말 수업 듣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 센트럴파크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서 공연도 했었죠? 그럼요. 예. 센트럴파크는 정말 뉴욕의 이제 그 길다란 섬 위에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이게 긴 방향 거리가 약 4km 정도. 예. 긴 방향이 남북 방향이 4km 그리고 동서 방향이 8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공원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80년대 초에 그 유명한 사이먼 앤 가펑클 이분들이 이제 그 센트럴파크에서 공연할 때 아마 50만 명인가요? 그런 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즐겼죠. 그래서 이런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이제 휴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아주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벤트나 활동들을 품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공원에서도 계절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잔디마당에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몇만 명이 모여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큰 공원과 함께 작은 네. 공원들 하나하나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공원 하나가 좋을지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작은 공원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공원은 꼭 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동네 집 가까이에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있는 게 우리 일상에 더 많은 그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말하자면 공원은 그 도시 속의 허파라고 할까요? 허파다. 네. 또는 쉼터이기도 하고 네. 리듬을 주는 어떤 장소라고 할까요? 이렇게 길을 쭉 하염없이 걷다가 잠깐 쉬어서 또 잠깐 한숨 돌리고 또 다시 길을 걷게 하는 나그네들의 어떤 중간 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 쉼터 같은 공원. 네. 그럼 공원을 갖고 실험도 했었다고요? 예, 이 공원은 만들어 놓으면 다 시민들이 잘 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예. 이 아주 비슷한 형태의 공원을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는 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쓰이는 공원도 있는가 하면 예.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좀 위험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곳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접근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의 그 둘레를 다 담으로 막지 말고 좀 개방하면 좋겠고. 예. 그리고 공원과 만나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의 경계부에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건너에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재미있는 상가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공원과 주변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네. 또 공원 안에 너무나 또 나무가 울창해서 이렇게 시야가 차단이 된다면 또 위험하게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겠죠. 네. 또 햇볕이 잘 들 필요도 있고 한여름에는 또 그늘을 두릴 필요도 있고 또 비바람이 칠 때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루 갖춰졌을 때 공원이 잘 이용되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동네에도 뭐 작은 어린이 놀이터 또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놀이터 같은 또는 작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원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용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이곳을 어떻게 바꾸면 굉장히 사랑받는 곳이 될까?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런 상상들을 하고 그게 이제 실천이 되면은 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 재생의 시작이 되겠죠. 그럼요. 예. 이 공원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하다,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정석 교수님 소개하면서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그 단상, 그 우리도 저렇게 전기 전봇대처럼 서로를 잇고 엮으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지금부터 잊자는 그럼요. 네, 그 말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찬미받으소서 16항에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 생태학의 근본 법칙 중에 맞습니다. 하나도 네. 떠오릅니다. 아무도 외딴섬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라고 하는 존돈 시인의 시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실상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다. 성당에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거든 누가 죽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지 마라. 네. 그가 누구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거대한 인간 대륙의 그만큼의 소실이다. 우리는 다 이어져 있다. 네. 그래서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의 생명, 하나의 공동체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시를 바라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존돈 시인의 시까지 이렇게 인용을 해주시니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건지 시인과 대화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매주 토요일 이렇게 1부는 도시의 정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키워드 공원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나혜선 요세피나의 자전거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나혜선 요세피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도시의 정석, 지금 매주 토요일 아침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거의 뭐 마무리가 됐어요, 교수님. 네, 시간이 벌써. 정말 훅훅 갑니다. 네. 첫 시간이라 더 그런지 저희가 이 도시의 정석 매 시간 마무리 도시의 발견이라는 또 코너 속의 코너 하나 만들어서 함께할까 하는데요. 그 매주 하나씩 도시 속의 행복 찾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미션, 숙제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과제를 주시면 네. 예. 우리 듣고 있는 행복 가족들은 또 과제 해오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 2+A 뿔 받은 것처럼 학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미션은 우리 도시의 보물 찾기입니다. 우리 도시,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문자 또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고 답변들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내주실 만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보물들 직접 뭐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죠. 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네.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또 우리 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된 동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잘 찾아보면 오래된 우리 동네에 정말 기가 막힌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안의 보물 또 우리 마을의 우리 도시의 보물을 기왕이면 함께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내 안의 보물, 도시의 보물 저도 찾을 테니 네. 우리 제작진도 다 하나씩 찾아서 다음 주에 한번 쫙 얘기하고 행복가족들 것도 쭉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첫 시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예. 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우리 저 아주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한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를 만큼 첫 선을 본 느낌? 그래요. 원래 첫 선은 설렘이 제일 크고 둘째, 셋째 만나면서 서로도 알아가고 이제 좋아지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면서 우리 아까 정석 교수님이 정석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도시의 정석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 선 봤는데 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프터 때 만나요. 네.